YT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그 개별 장비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ATI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좌표 방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도로에 어디 쪽에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차를 수천 대를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좌표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무선 통신 방식을 해야지 수천 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드론 움직이는 기술을 이렇게 군사 부대 할 때 드론을 그렇죠, 그 10,000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수억 대까지도 만듭니다. 그걸로 전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수백 대 수천 대를 움직이고 수만 대를 움직일 때 이걸 각각을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수백만 가입자도 움직이듯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서로 무선으로 그 지상 기반에서 지상 이동통신 기반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으나 방식 자체는 그렇죠. 기존의 전파 방식이 자꾸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 공중 자산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흐름이 끊기게 되면 그렇죠. 그 드론이 만약에 임무를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추락을 당하거나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거나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상 문제도 있고 전파 방해도 있고 전파 방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파 방식이 뚜렷한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을 사용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 부여 방식, 아니면 비밀번호, 아니면은 인식코드, 하나는 그걸로 쓴다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는 다른 어떤 전파보다도 수많은 전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개다, 3개다, 4개다 이렇게 묶었을 때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도 숫자 조합이니까 어떤 걸로 썼는지 알 수, 비밀 통신도 가능하고 비밀 조합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안해낸 것입니다. 서로 2개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증폭을, 힘을 증폭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아마 이게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갈 거예요. 변속기 없이 이것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된다면, 그렇죠, 직렬과 병렬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개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2개나 3개, 그래서 4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아마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속기가 없어집니다. 변속기가 없어지게 돼 대단히 싸게 제작할 수 있고, 송수신 구조 자체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게 무선 충전식으로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기술이기지만 하지만은 이것을 차량에서도 쓰면 무선 충전 기술,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 무선 충전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이렇게 전파를 받으면 라우터에서 기술에서 얘기했었죠. 서브로 이렇게 수없이 가지 쳐놔가지고 이런 형식의 라우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인터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레츠입니다. 그러면 밑에 서브를 가지고 순식간에 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무선 충전 기술. 휴대폰 안에도 아마 삼성 휴대폰 같은데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같은데 순식간에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이것이 여기 ATI 기술에도 아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전기를 송수신할 때는 순식간에 그것을 대기하는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전력을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가지쳐 나가듯이 순식간에 흡수해버리는 기술입니다. 전기를 잘게 쪼개버린다는 거죠. 그래갖고 약한 전기로 만들어서 충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교재다. 레이저를 쏠 때는 거꾸로 되겠죠. 수많은 레이저의 구경에서 하나라 빛을 집약해주고 이렇게 큰 볼록 렌즈로 집약해서 이렇게 쏘는 이런 레이저 공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정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호적인 것도 똑같은 반도체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라우터에서도 그렇고 신호적인 것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선으로 라우터다 그러면 인터넷 유선으로 이렇게 받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서브를 거쳐가지고 수많은 선으로 분할해서 나갑니다. 이것도 라우터 방식입니다.
아파트 인터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유무선 결합해가지고 무선으로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시내 곳곳에 아마 이동통신처럼 이렇게 전파를 갖다 송수신하는 구조를 아마 갖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대수를 뭐 자동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뭐 택시다 이렇게 했을 때 택시를 배달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렌터카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규모가 크면은 수천 대 정도, 수천 대, 뭐 수만 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동통신처럼 주변에 전파를 쏴주는 곳이 중앙에서만 쏘면 그렇죠, 불확실하죠.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유무선 라우터 방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새끼 라우터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무선 송수신을 수십 대를 수백 대를 동시에 계획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들어가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KF21에서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통신기기인데 유성 같은데도 제가 지금 하나의 송수신 구조만 갖지 말고 수많은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갖춰가지고 거기서 주파수를 이렇게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각각 통신하자 그랬어요. 쓸 데가 많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유성 만드시면 제 교술구조에다 비행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성이 이제 뭐 요격을 당하거나 그러면 비행체를 이렇게 수십 대,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져가서 거기서 다 신호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새끼 라우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무선 송수신 구조가 많이 달려있는 이런 기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렇게 3단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선부대가 숫자가 많고 이렇게 하나당 이렇게 차량, 이거는 차량을 해야 되겠죠. 하나당 차량 몇 대를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이런 부분으로 아마 쓰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ATI 기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설명 안 했는데 제가 기술을 할까요? 제가 계속 설명했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하도 YTN 사이언스에서 보도를 하시는데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대응 안 하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제 기술을 멀쩡히 뺏기는 그런, 제 아이디어를 멀쩡히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기술들인데 제 기술은 어떤 것은 수십조, 수백까지도 갑니다. 웬만한 작은 기술도 수조에 해당하고, 근데도 이거를 멀쩡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십 대, 그 차량을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파 방식이 라우터 방식이다 그러면 유선으로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시내 곳곳에 배치해 놓고 무선으로 나머지를 통신을 해줘야 돼. 정말 자동차 뭐 선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무선으로 라우터가 수많은 미니 통신 구조, 미니 통신 기기가 수없이 숫자가 많아서 거기서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사령부 정도 되는 그 라우터들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최종 사령부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종 사령부를 2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미니 구조들도 이렇게 예비 부대로 몇 개를 놔주면 이것을 순식간에 전파를 송수신하고 이게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유무선도 똑같다라는 거죠. 유무선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새끼 쳐가지고 유무선을 해준다. 이런 방식의 라우터는 무선 통신기기 라우터 방식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그러면 여기가 유선으로 이제 일단 연결을 해놓고 무선으로 처리해 줄 때도 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새끼 쳐가지고 그래야지 이렇게 수천 대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식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선 송수신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좌표 방식,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번지수로 하거나 도로명으로 하면은 그렇죠.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립니다. 좌표 방식 플러스 기존의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GPS 기반 아니면 내 방식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 왜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를 수백 조 분해로 쪼개고 또는 특정 지역 한반도다 그러면 수십 조 분해로 쪼개고 서울이다 그러면 그것을 수조 분해로 쪼개고 장충동이다 중구 장충동이다 그러면 중구나 장충동을 다시 그렇게 뭐 몇만 분의 1로 쪼개든지 수십만 분의 수백만 분의 쪼개가지고 그걸로 좌표를 삼는 거예요. 가로 세로 해가지고 그래서 특정 지점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지상으로 움직였을 때는 높이까지도 정할 수 있는데 유로 302로 1km마다 적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1km마다 하면은 좌표를 또는 500m마다 찍으셔도 돼요. 100m마다 찍으셔도 되고 그것도 숫자로 다 좌표를 뭐 이렇게 7646번이면 어디 좌표 어디다 딱 나오는 거예요. 746,780번이다 그러면 어디 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바닷속까지도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우주에서도 그렇죠. 우주에서도 이제 공간을 쪼개가지고 뭐 지구와 달의 거리를 쪼개가지고 좌표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일이니까 지구와 화성 간의 관계도 좌표를 그런 식으로 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좌표를 쭉 뽑을 수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구 위에 상공이다 인공위성이다 그러면 인공위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좌표 방식으로 찍을 수 있어요. 정지기에서 정지위성일 경우 또는 이동하는 이성일 경우에도 회전하는 유성일 경우에도 그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방향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드론이다 자동차다 그러면 스스로 싸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에는 개별 정보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ATI 기술이 과연 도로의 불특정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파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렇죠. 전파 방해를 받거나 이랬을 때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의 어떤 해킹을 통해서 특정 인사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뭐 정치인이다 그런 거 누구라도 다 그런 식으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해킹 기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제 방식 그냥 렌터카 갖다 주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것도 기술이니까 보다 안전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제 방식은 이제 이런 좌표 방식을 따른다는 것. 그다음에 차라든지 드론이 스스로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전후 좌우를 쏘겠죠. 그래서 공간을 인식을 하고 높이까지도 인식하고 집안에서 이제 가정 로봇이다. 가정 청소 로봇 아니면 호텔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어디 매장에서 그렇죠. 매장의 높이와 그다음에 사물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물을 피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인식 장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 어떤 가구 뭐 어떻게 인식 장치를 따로 기억 장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물 이렇게 전파를 정확히 쏴서 그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입니다. 또 각도를 틀리게 해서 쏠 수 있다. 전후 좌우로 위아래까지 공중 자산이었을 경우에는 뭐 드론이다 비행기다 위아래까지 다 쏠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제 기술 렌즈 방식도 되지만은 레이저로 측정해도 되지만 적외선 방식도 되고요. 아니면은 적외선도 여러 개의 파형 레이저 쏠 때도 여러 개의 파형입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또는 같은 파형이라도 서로 각도를 틀리게 해서 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로. 그래서 사물을 거리를 분별합니다. 거리와 자신의 위치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이제 옆에서 다가오는 물체에 대해서 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가령 상대방이 옆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신호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상대방이 또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때가 좌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드론에도 앞으로 이런 기술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인 드론 같은 경우에 하여튼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물을 집안에서도 집안이 공장이다 집안이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국제 표준으로 좌표 방식이 있어도 좋지만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국제 표준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숫자를 매겨서 비밀스럽게 좌표를 새로 잡을 군 같은 데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국제 표준을 따르되 자기가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숫자를 부여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좌표를 갖다가 해서 암호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내 어떤 공장에 자율주행 로봇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공장 내부 안에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좌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는 그것을 아예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할 때 그걸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것도 가능하다. 좌표를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자기 움직일 동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웨이브, 여러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또는 또 다른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더라도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로 해서 무선 송수신, 무선 충전을 가지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도 무선 충전 기술을 가져서 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카메라를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수천 대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스스로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블랙박스라든지 카메라를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다. CCTV인데 여기다 렌즈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도 움직여도 되지만 렌즈를 여러 군데 안에서 렌즈가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운데는 구경이 크고 렌즈를 작은 렌즈로 넣어서 동시에 사방을 촬영하고 뒤도 까가지고 뒤에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360도로 촬영하는 거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론이나 비행체는 위아래까지도. 그래서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3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해가지고 그것을 채팅 방식으로 해서 화면으로 노트북 같은 데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무선으로 송수신 받거나 유선으로 받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카메라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다 카메라를 조절을 해서 여러 군데 각도를 움직이는 카메라, 현관문 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여러 개의 카메라 현관문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죠. 옆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렌즈를 달아서 여러 각도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한 현관문 비디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되니까요. 현관문 비디오폰 그걸 얘기하는 블랙박스도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각도를 동시에 촬영해서 1번 카메라, 2번, 3번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동시에 표시해주는 이런 장치. 또 사이드 미러에 유선이나 무선으로 렌즈 방식으로 달아가지고 여기서 동시에 화면을 앞뒤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한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망원경도 이제 망원경 각도를 동시에 망원경을 수없이 둬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망원경을 보면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런 방식. 망원경이 수십 개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360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해가지고 동시에 모든 곳을 다 정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화면을 채팅 방식으로 뭐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카메라 안에 렌즈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게 하고 또 뒤편까지 한꺼번에 찍을 수 있게 하는 카메라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는 위아래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이나 이렇게 그것도 역시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도 앞뒤로 휴대폰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한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뒤에도 렌즈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하고 연동해가지고 블랙박스는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 같은 형태로 부품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거나 또는 집안에 있는 중앙 무선 통제기기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방식도 제 방식이다. 중앙에는 무선 통제기기가 TV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관 비디오폰, CCTV, 가정용 세탁기, 조명, 보일러,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통제해주는 중앙 무선 통신기기를 제가 말씀드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고 각각 하나하나를 전화번호 부여 방식, 비밀 코드, 인식 코드로서 줘서 각각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것도 그렇죠. 기존의 전파는 약해요.
그래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셔야지 이것을 블랙박스에서 이렇게 차량 접근하면 나한테 경고 비상벨을 울려주면 딱 봐가지고 그것을 내가 경고를 하거나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구조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는 구조로 해서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미니 스피커가 달려있는 구조는 모든 것이 다 쓸 수 있어요. 휴대폰 안에서도 쓸 수 있고요. 차량 안에서도 쓸 수 있고 스피커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그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또는 상하 좌우 이렇게 360도 위아래까지 동시에 촬영하는 기술 이것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것을 처음에는 렌즈 방식으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서로 레이더 소자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전파, 미니 전파를 쌓아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때 레이더 소자 방식은 여러 10개 그런 안테나보다는 큰 안테나보다는 레이저 소자 하나에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상대적인 크기겠죠. 아주 미니 구조라도 수백 개, 수천 개, 여러 개 들어가서 아주 첨첨첨 아주 작은 구조라도 그런 전파를 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그 중에서는 서로 구경이 틀린 사이즈가 틀리게 파양의 사이즈가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는 대중소다 이렇게 내 사이즈가 틀리게 전파를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런 구조가 들어갈 수도 섞여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굵은 전파를 쏠 때는 여러 개의 전파를 한꺼번에 묶어서 쏘는 팀별로 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향후에 이런 레이더 소자 방식은 영상 촬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영공 방어라든지 지금은 이제 레이더 탐지 방식으로 가지만은 나중에 영상 촬영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공중자산 위성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드론을 파견해서 전후 좌우 사방 수백 군데를 동시에 내가 그것을 송수신을 해가지고 촬영 방식으로 내 화면으로 전투기나 중앙통제본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CCTV를 놓는 거죠. 우주 공간에도 가능합니다. 위성이 있을 수 있고 각종 다양한 비행체와 CCTV를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의 영공의 CCTV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바닷속에도 그런 CCTV 서로 파행이 틀린 여기에 전파를 쏘아가지고 레이더 방식으로 해서 감시하는 바닷속 어장을 물고기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잠수함도 잡을 수 있어요. 주요 해역에 다 배치해 놓으면 잠수함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닷속에 CCTV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 레이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60도 안테나, 360도나 위아래까지 동시에 촬영하는 이것처럼 이게 위아래도 촬영할 수 있어요. 레이더도 360도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거예요. 전력망 뒷받침하면 되니까 위아래도 동시에 레이더를 쏴가지고 360도 위아래까지 다 쏘는 레이더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360도 쏘는 것도 제 방식에 여러 개를 묶어서 동시에 촬영하는 그런 방식도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 안테나 구조, 그런 A사 레이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하늘에서 우주 영공에서 위성끼리는 서로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고 밑에는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해서 위성 서비스, 휴대폰이라든지 여성 서비스를 통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워키토키 방식으로 하자 그랬죠.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워키토키 한 3km, 5km 가죠. 그거기 때문에 이동통신 지상파를 이제 딱 지상망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워키토키 한 3km, 5km 가는데 제 방식은 출력만 되면은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한 10km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각 가입자에게 하나하나 약간 중폭기 개념에 수많은 신호를 라우터식으로도 들어갔어요. 중폭기를 해주는 그런 개념, 신호를 중폭해주는 그런 중폭기를 의무적으로 가지게 하거나 또는 그게 안 되면 싫다 그러면 이게 아직 서울시다 그러면 그것을 몇 군데만 놓는 거예요. 제 방식의 전파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성 서비스에서 하는 것처럼 기지국 이제
위성통신에서 받는 기지국을 따로 두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소형 라우터들을 유무선 라우터가 다 가능하고요. 무선 라우터도 가능합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하거나 가입자가 중폭기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가져서 그것을 서로 통신하는 구조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통신이 가능하고요. 어깨토끼 방식으로 또는 유성통신이나 중앙 이동통신을 서비스하는 그 업자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죠. 전파를 전폭시키고 중계를 해줘가지고 통신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별로 구축하는데 돈은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파 방식 자체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방식 자체가 멀리 가기 때문에 뚜렷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휴대폰 안에서 수십 개의 전파를 만들어낸다. 이 방식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TV 채널처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의 주파수 발생기가 레이더 소재 방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예비용으로. 또는 여러 개가 담당할 수도 있죠. 신호를. 그런 방식은 제 휴대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중앙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워키토키 방식으로 스마트폰끼리 자체적으로 전파를 쌓아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 블랙박스다 그러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은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중개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그냥 제 방식은 그냥 자체 전파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블랙박스에 연동돼 있어갖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일일이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가 있어 접근한 사람 경고해 준다든지 차량 운행하다 보면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마이크 이렇게 블랙박스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딱 얘기해주면 블랙박스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스피커 구조로 해가지고 경찰차처럼 무선 확성기를 통해서 얘기해서 경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블랙박스 자체에서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또는 확성기 구조로 가서 스피커 안에 스피커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야지 소리가 크죠. 이런 식으로 확성기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블랙박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CCTV 그것도 이제 확성기 기능이 있는 서로 대화를 양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CCTV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현관문 비디오 그것이 이제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집안에 있는 중앙 무선 통제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CCTV, 현관 비디오폰, TV,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조명, 보일러 모든 것을 가스불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담당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고 하나는 비밀번호, 전화번호 부여 방식, 인식 코드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